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15명에 이어 오늘도 2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가족 간 감염 등으로 학생 확진이 잇따르면서 교육당국이 원격 수업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재학생 A군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제주 시내 한 중학교. 해당 학년 교사와 학생 70여 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교사 10여 명은 재택근무로 전환됐습니다. A군은 가족이 코로나19에 확진돼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뒤 검사를 받아 최종 확진됐습니다. 부모님은 그저께 확진됐다고 해서 가족이 전부 가서 검사 받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주말 사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만 7명. 교생 실습생과 교직원 등 2명을 포함하면 9명이 지난 사흘 동안 추가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학생 대부분은 확진된 가족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렇게 학생들의 확진이 잇따르자 제주도 교육청은 당초 내일까지인 원격 수업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서 나오는 그런 확진자 수라든지 우리 학생들의 감염의 정도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내일 중으로 이렇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15명, 오늘도 오후 5시까지 2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888명을 기록했습니다. 국제대 레슬링부 관련 확진자도 1명 추가돼 6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달 신규 확진자 174명 가운데 73%는 제주 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됐고 13%는 여전히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월 달까지는 아마 이러한 패턴이 분명히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예방 보호 노력이 정말 더 절실한 시점이라는 걸 꼭 좀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행사 등으로 가족과 지인 간 접촉이 많은 5월. 지역 내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방역 당국의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는 주말과 휴일 사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해 위반 행위 12건을 적발하고 밤 11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를 위반한 PC방과 음식물 섭취 금지 규정을 위반한 실내 체육시설 1곳 등 4곳에 과태료를 물리고 8곳에 행정 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23일 자정까지 유흥시설과 PC방 등 코로나19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경고 없이 곧바로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으면서 제주도가 관광객은 물론 다른 지방을 다녀온 제주도민들에게도 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제주공항 선별진료소에서는 오히려 검사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는 바람에 불만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공항 주차장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입니다. 해외 입국자와 당일 입도객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제주 도민과 제주 거주자까지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현수막에 써놓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주도가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의 신분 검사를 강화하면서 제주 거주자인데도 검사를 받지 못했다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한 시민이 올린 항의 글입니다. 제주도에 집이 있으나 주소지는 서울에 있어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2주 전까지는 검사를 잘 해줬는데 지난주부터는 신분증 검사를 하더니 제주도민이 아니라며 검사를 안 해줬다는 것입니다. 선별진료소에 물어보니 제주도가 최근 제주도민이나 거주자인지 증명하는 서류가 없으면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최근에는? 최근에 하는 거는 저희들은 사실 도에서 하라는 대로 하거든요. 근데 그걸 명확하게 좀 철저하게 좀 확인하고 해줘라 하는 게 이제 최근에 도에서 나온 얘기고. 제주도는 제주공항 선별진료소의 검사 건수가 급증해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 현재 일일 평균 약 330여 건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쉽지 않은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경 수준의 방역을 하겠다며 모든 입국에게 코로나 검사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던 제주도. 실제로는 제주공항 선별진료소에 스스로 찾아온 입국객도 검사를 해줄 수 없다며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만 75세 이상 고령자들에 대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이 오늘부터 재개됐습니다. 제주도는 오늘부터 제주시 한림읍을 시작으로 읍면지역 고령자 7천여 명에 대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재개했고, 서귀포시 지역은 다음 주쯤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만 60세에서 74세 사이의 고령자와 어린이집 교사 등 11만 명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신청을 받은 결과 43%가 예약했다고 밝혔습니다. 휴일인 어제 부산을 출발해 제주로 오던 항공기에서 속도 표시에 문제가 생겨 관제탑에 비상 요청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항공기는 무사히 착륙했지만 한때 소방대가 긴급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1시쯤 제주공항 관제탑에 긴급하게 비상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부산 김해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티웨이 항공 여객기가 착륙을 불과 15분 앞두고 조종석 속도계에 이상이 있다고 연락한 겁니다. 기장석과 부기장석의 속도계 표시가 서로 달라 항공기의 정확한 속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고에 대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장석이랑 부기장석이 똑같은 계기를 보고 있는데 두 개가 차이가 있다. 속도 계기가 틀려갖고 우리 이머전시 랜딩 하겠다. 관제탑은 비상 요청에 따라 해당 항공기를 우선 착륙하도록 하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공항 소방대는 물론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도 긴급 출동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공항 관제탑 요청에 따라 이곳 제주소방서에서도 구조대 차량과 화학 차량 등 차량 4대와 소방관 13명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다행히 해당 항공기는 보조 속도계 등을 활용해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항공기에는 승객 152명이 타고 있었지만 이같이 다급한 상황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점검 결과 항공기 외부에서 속도를 측정하는 계측 센서 열선이 끊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항공사 측은 보조 속도계로 착륙에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매뉴얼에 따라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공항에서는 지난해 7월에도 제주에서 청주로 가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엔진 이상으로 긴급 회항하면서 소방당국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티웨이 항공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사전 점검 부실 등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시 이도주공 2, 3단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건축심의에서 또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도 건축위원회는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과 고도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을 분명히 하고 세대별 1조시간 시뮬레이션과 단지 내 풍향과 풍동 실험 데이터를 제출하라며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로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송재호 의원 사건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고 법리에 오해가 있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12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총선을 앞두고 송재호 의원이 오일시장 유세에서 한 발언은 유죄로 TV토론의 발언은 무죄로 판단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행정부는 롯데렌터카 등이 렌터카 총량제에 따르지 않는 업체에 대한 운행 제한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교통체증 유발을 이유로 렌터카 업체의 차량을 줄이는 것은 공익보다 사익의 타격이 지나치게 크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제주도는 렌터카 총량제 관련 재판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차량 감축을 업체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데 현재 도내 렌터카는 3만 대로 2018년 총량제 도입 당시 목표였던 2만 5천 대보다 5천 대가 많습니다.
제주경찰청은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B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휴대전화가 고장나 다른 번호로 연락한다며 자녀인 것처럼 속인 뒤 휴대전화를 해킹할 수 있는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이후 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 위험이 있으니 돈을 맡기라며 6,9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수법으로 이튿날 또 다른 피해자에게 5천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 5당은 다음 달 11일 열리는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거인단을 구성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제주 지역에서 대의원 83명과 일반 당원 150명, 책임당원 5천여 명이 전당대회에 참가하며 새로운 혁신과 변화를 위해 일반 당원 선거인단 규모를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의 신규 국제학교 유치가 추진되는 가운데 제주도 교육청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DC는 최근 국제학교 설립 의향이 있는 법인 2곳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학교 설립 계획에 대한 검증을 진행한 뒤 제주도 교육청과 협의해 학교 설립 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성문 교육감은 최근 유학생 수요가 줄어 신규 유치보다는 질 관리가 우선이라며 국제학교 추가 설립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는데 현재 제주 영어교육도시에는 국제학교 4곳이 운영 중입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여파로 지난 1분기 제주 지역 경제가 침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제주 지역 경제 동향에 따르면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100.8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감소했습니다. 또 면세점과 편의점 등 소매 판매 지수도 99.5로 지난 2015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았고 건설업 수주액도 한림해상풍력 발주액 2,800억 원을 제외하면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통계청은 3월부터 내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소비와 고용 부문이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